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사방공학 이제 저 살림 기사 실기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2차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사방댐의 위치를 결정하는 원칙. 사방댐의 위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사방댐에 작용하는 외력 요거는 사실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 정도만 하시고요.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굳이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요거 이제 약간 오타가 있네요. 사력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제곱, 사력의 속도의 제곱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사력의 속도 2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요면량 유기도 2분의 3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다만 기사 공부는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술사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유목의 충격력은 이제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용어 설명 뒷부분에 해놨고, 자, 그 예전에 그 사방댐에 작용하는 정수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한 번 나왔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문제들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이 정수압은 어때요? 물의 단위 최적 중량 뭐예요? 1이에요. 1. 그 다음에 여기에 높이, 수심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압은 단위 최적 중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죠.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단위 최적 중량은 이제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압은 댐의 표면에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이며 단위 최적 중량과 이 수위를 곱해서 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사방댐의 설계 순서, 자 기사 시험, 기술사 시험 이거 반복해서 자꾸 나오죠. 우리 임도의 설계 순서, 자 우리 뭐 있었죠? 임도의 설계 순서 기억 안 나시나요? 임도의 설계 순서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책상에 앉아서 이제 조사를 하죠. 그게 뭐예요? 사전 조사, 예비 조사, 예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답사, 그 다음에 예측, 실측 이렇게 해서 예답, 예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근데 이 사방댐의 설계 순서는 일단 댐 형식을 먼저 결정하고 방수로, 본체, 기초, 그 다음에 댐 두껍게, 전정보공, 부속물, 기타 시설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거를 그냥 순서만 가로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기사 문제에서는 기사 시험엔 자주 출제가 안 되지만 기술사 시험에서는 종종 출제가 되니까 둘 다 어쨌든 순서 정도는 외워놓으시면 좋고요. 사방댐의 안정조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합력의 작용점이 3분의 1 이내. 그러니까 안정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 세 가지. 전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활동 미끄러지지 말아야 되고, 치마 가라앉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전도 활동 치마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거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게 일단 전도에 대한 안정, 댐 밑바닥 3분의 1 이내, 그다음 활동, 그 다음에 재체 파괴, 기초지반 지지력, 전도에 대한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네 개가 답이고요. 전도에 대한 안정, 요거는 재체 파괴에 대한 안정, 요 부분 추가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거 그냥 외워야 된다는 내용하고 이제 추가 설명에 대한 내용이라서 사실 얘는 그 목차 구분을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여기 1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 따로, 얘도 따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게 간단한가요? 위에 거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더 간단하죠. 꼭 이렇게 외울 수 있으면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활동에 대한 안정도 말로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이렇게 공식으로 설명해도 돼요. 자, 재체 파괴에 대한 안정도 이렇게 재체의 부응력이 안 생기는 범위, 응력이 제접폭의 6분의 제접폭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그래서 연직불력의 작용점에 따른 연직불력 V의 작용점 E에 따른 부응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래서 요것보다 6분의 B보다 커야 된다. 이 내용인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쓰시면 어려울까요? 그 재체 파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조금 쉽게 써놨어요. 네, 설계할 때는 요 정도까지 해석을 해서 써야 되는 거죠. 요 정도 수준까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그 3번에 대한 추가 부연 설명이라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요거냐 어느 걸 선택할지는 알아서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수준에 맞게. 저는 이제 요렇게 쓰는 걸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하지 마세요. 좀 이해하기 약간 어려우시죠? 네. 그냥 기초 집안 지지력 여기도 부연 설명이죠. 요렇게 쓰셔도 됩니다. 원래는 요렇게 써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정근우 교수님 사방공학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기사 시험 공부하면서 거기까지 쓰는 건 좀 어렵다 해서 위에 내용을 썼습니다. 사방댐의 안정적 어떻게 해요? 전도 활동, 자, 전도 활동 재체 파괴 기초 집안 지지력. 이게 제가 이제 재체 파괴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근데 이렇게 내가 이제 공부하면서 본인이 다른 분한테 이렇게 설명하시다가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체 파괴 기초 집안 지지력, 전도 활동, 재체 파괴 기초 집안 지지력, 재체 파괴 이렇게 이제 키워드 위주로 이제 먼저 떠올려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다 외우고 쓰고 이렇게 하시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체 파괴와 이제 기초 집안 지지력에 대한 그 설명이 이렇게 공식으로 쓸 거냐 아니냐. 그래서 사실 여기 목차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다시 1, 2, 3, 4번의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어느 쪽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요 수준으로 써주는 게 맞겠죠. 기술사 답안이면 요 정도 수준까지 쓰셔야 되고 기술사 답안이면 기사 답안이면 위의 수준으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방댐 반수면의 기울기를 급하게 하는 이유. 사방댐에서도 이렇게 일본에서 사방댐 부위 설명할 때 이쪽이 이제 여기 물이 고이니까 여기가 대수면은 완만하게 반수면은 급하게. 왜냐면 6m가 넘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자, 1대 0.3이면 이게 6m죠. 그럼 여기 얼마 나와요? 3, 6, 18, 1.8m 나와요. 그럼 원료하는 돌이 바닥을 때리죠. 그럼 재체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재체를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반수면의 기울기를 이렇게 1.2를 표준으로 하고 그 이하는 1대 0.3을 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6m 이상 6m 이하가 달라지게 되는데 원류하는 사력 때문에 재체가 깨지는 걸 막는 겁니다. 필댐, 흑댐입니다. 흑댐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흑댐의 구조는 이 정도. 반수면 1대2. 반수면 1대2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1이니까 이 높이의 2배 이렇게 가야 되죠. 여기 1m 1m는 아니고 1 이렇게 되면 이게 1대2의 경사가 돼요. 그 다음에 대수면은 1대 1.0에서 2.0 1대 1 1대 2.0 이렇게 흑댐은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흑댐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뭐죠? 침윤선, 물이 어디까지 찰 거냐, 만수위 여기까지 계획을 한다면 여기 침윤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여기 재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침윤선이 재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 제방은 파괴가 되죠. 이제 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침윤선에 대한 요 설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윤선이 이쪽 바깥으로 노출이 되게 된다면 이쪽에다가 쇠석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수위를 쭉 떨궈줘야 되죠. 골마기와 사방댐의 차이점 되게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데 반수면만 축살한다는 거 나머지도 쓰셔야 되고요. 사방댐 설계 시공 기준에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골막입니다. 여러 개 다단으로 설치했죠. 제일 위에 사방댐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낮게 되면 이제 골막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닥막이가 되겠죠. 밑에가 이제 바닥막입니다. 바닥막이, 여기 골막이 위로 그 사방댐이 되겠습니다. 자, 사방댐 설계 시공 기준 중 기승막이 요거 비탈면 요 정도 기울기, 완만하면 이렇게 하라는데 이건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요거 웬만하면 이렇게 해야 돼. 부득이하게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설치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2m씩 이렇게 1대 0.3으로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2m. 사람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러면 소형 포유류, 다람쥐나 이런 건 잘 올라가겠지만 이제 고라니나 이런 건 올라가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개구리나 뱀 같은 경우, 개구리 같은 경우는 산란철을 우리가 서식철을 두 개를 쓰죠. 산란할 때는 물에, 산개구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서식처는 산 위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구리를 생각한다면 이게 우선이 돼야 되죠. 자, 물이 부딪히는 곡선부, 이제 수충부라고 하게 되는데, 물이 이렇게 흐르면 물은 사실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흘러가서 다시 때리고 이렇게 가요. 얘를 유심이라고 하게 되고, 여기 곡선부, 이렇게 할 때는 유속을 좀 완화하는 공작물 이걸 설치를 하고, 높이는 조금 더 높게 해줘야 되겠죠. 자, 수제는 이렇게 돌출된 구조물로 설치하는 게 수제입니다. 그래서 토사 퇴적을 유도하는데, 얘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보다 얘가 위주로 나와요. 얘가. 그러니까 하향 수제만 퇴적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하향 수제는 안쪽으로, 계류의 안쪽으로 퇴적된다. 얘를 어떻게 외워요? 하안 퇴적. 이렇게 되면 쉽게 얘를 구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헷갈리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개간 사방 공종, 이제 골막이, 사방댐, 바닥막이 다 봤고요. 우리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화면에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종공작물 이런 것도 이제 다 보고, 여기에 이제 개간수로 모래막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모래막이 유형, 자주 위반 30도, 이제 입사각이 30도 이상 돼야 쫙 주저앉죠. 그래서 이 모래막이는 기본적으로 수류, 원래 그 유수를 개폭을 확대시켜서 설치하는 구조물이 뭐예요? 모래막입니다. 요 사방지, 사방이 필요한 땅, 황폐지, 붕괴지, 밀린 땅, 훼손지가 있고, 황폐지 안에는 척임초 이민특수가 있어요. 척임초 이, 자, 요 척임초 이민특수. 자, 저는 이제 황붕밀회 척임초 이민특수 이제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요 사방지 안에 특히 황폐지의 유형까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훼손지 같은 경우는 이 4개, 채광, 채석, 절토, 성토 뭐 이 정도. 황폐지의 표면 유실 방법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 표면 침식 방지하는 방법. 자, 표면 유실 방지 방법.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죠, 그죠? 네. 이런 것들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고요. 결국은 뭐예요? 경사 완화하는 흙막이 설치하고 수로 설치하고 지표면을 덮고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쉽게 써놓은 거고, 황폐계류는 생산, 유가, 퇴적구역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요.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토성류 발생 유하역, 토성류 퇴적역, 소류. 여기에는 이제 유목 대책 시설, 그 정근호 교수님 사방공학 책에 나와 있는 유목 대책 시설에 대한 배치도입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붕괴지 유형, 표층, 심층, 삼복, 계안 붕괴지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보시고, 사방공사의 재료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따금 가다가
골재를 경량골재, 중량골재 구분하라는 얘기. 콘크리트 배합비, 철근 콘크리트 1대2 대 4, 보통 콘크리트 1대 3 대 6.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이건 뭘로? 중량비, 시멘트 모래자갈의 중량비. 자, 시멘트는 1 입방 미터의 단위 중량이 얼마라고요? 1,500kg per 입방. 이제 시멘트의 단위 중량은 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자, 중량 대비니까 비교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중량 비중하고 요거 내시면 부피 바가지로 몇 개 정도 풀면 되겠네. 예, 제가 바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포크레인, 백호의 이제 버킷이죠. 그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현장 배합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사방공사 재료, 뭐 목재, 석재, 콘크리트, 의목, 강재 여러 개 다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골재 공급률 그냥 2회 정도 하실 만큼만 보세요. 공급률이라는 게 물과 공기가 차지하는 공간, 골재를 제외한 산지사방 공작물의 기능 및 공종 이 부분도 보시면 앞에 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목차 이제 기억 되새기라고. 자, 선대 붙이기 급수별 매수는 그냥 9급 2.5매 그리고 1.25매씩 추가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밑에 요 개념도 미터당 얼마 설치하냐 요거 그리시오. 자, 기술사 시험에 특히 필수적으로. 발디딘 폭 10에서 20. 기사 시험에는 어떻게 해요? 가로치고 나오죠. 가로치고. 자, 선대 붙이기 시공 순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대 붙이기는 요 네 가지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주로 묘목의 생육을 조장하고 유수의 속도 감소하고 이제 이런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삼복 줄대공은 종류가 줄대 다지기, 줄대 붙이기, 줄대 심기, 선대 붙이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지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침을 그대로 요약한 거예요. 지침은 법이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사면 보호하기, 섭덮기, 집덮기, 거적덮기, 코이어 네트, 야자 섬유 네트 덮기고. 황폐지 표면 윤실 방지 공법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정지 작업은 단 끊기, 흙막이 이렇게 있는데 임도공학 책에 나와 있는 정지 작업에서 비탈 다듬기가 빠져 있어요. 우리 지침에는 그러니까 단 끊기, 흙막이, 땅속 흙막이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수로내기 이미 제가 기본 개념도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완만한 데는 떼수로 또는 매붙임 돌수로, 이렇게 가는 건 콘크리트 또는 찰붙임 돌수로, 여기 아래 제일 아래쪽 완경사에는 콘크리트 풀륜관 수로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 자, 그리고 줄 만들기 공법 여기서부터는 13차 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제 자꾸 반복이 되죠.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해놓은 거는 이제 지침에 나온 내용이고, 제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제 이런 건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거 이제 하나하나 그 단면도, 이제 횡단면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릴 수 있으면 좋죠.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계할 때 쓸 수 있고, 그 현장에 우리가 적절한 구조물들을 배치할 수 있는 거죠.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끝까지 이 수업을 들은 나를 위해서 나 지금 잘하고 있어 하시면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